자,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많으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핵심을 빼고 제가 실제로 경험해봤던 것의 장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55세부터 됩니다. 현재로서는 67년생 이상 됩니다. 67년생인데 부부가 만약에 이제 이게 남편이고 와이프분이 71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에서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유족으로 그 지정받아서 상속으로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나이는 이렇게 되고 거주를 꼭 하셔야 됩니다. 거주는 꼭 하셔야 됩니다. 거주는. 근데 거주를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면 이제 사시다가 이제 병, 요양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거는 내 소유가 아니라 신탁등기가 됩니다. 신탁등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이제 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소유자가 되고 우리는 신탁자가 돼서 신탁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매매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장점은 55세 이상으로 돼야 되고 부부 중에 한 명이 돼야 되고 내가 거주해야 된다. 거주 안 할 경우에는 요양이나 질병이 있다. 만약에 요양이나 질병이 가서 공실로 안 돼 있으니까 소유권은 신탁 등기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소유자가 되지만 월세를 놓을 수 있다. 월세도 놓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은 신탁 등기를 한 주택금융공사가 받고 월세는 꼬박꼬박 내가 받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아파가지고 장기 요양의 대상이 되셔가지고 요양을 들어가시면은 빈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월세를 받고 월세는 요양을 받는 어머님, 만약에 어머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수익자죠. 수익자 이름으로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은 여기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좋은 제도죠. 월세도 놓을 수 있다. 자, 이제 궁금하게 생겨 매매요. 매매는 이 신탁 등기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매매는 하실 수 있어요. 매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부동산에다 내놓으셔가지고 팔으셔도 되고요. 그러시게 되면은 이게 신탁 등기를 할 때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게 2억이다 라고 했는데 가격은 변동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2억 5천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받은 대행 수수료나 뭐 여러 가지 이자를 뺀 나머지 그것들이 다 5천이라고 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2억을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하러 가시면 상속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상속자를 아들 중에 누구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담자분들이. 그러면 누구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매매를 하셔서 이렇게 상속자나 아니면 수익자가 계좌로 넣으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준 거는 일반 부동산에다가 매매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과 대행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설정 비용은 면제됩니다. 한 몇백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300 정도 됐었는데 저희 어머니 됐었는데 그거는 면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다 내놓으니까 지금같이 잘 안 팔려요. 이렇게 하면은 공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매. 그러니까 일반 매매 부동산에다 내놓으셔가지고서 받으시고 공매를 내놓으시면 주택금융공사에서 공매 온비드에다 내놓게 되면 낙찰 받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 연금하고 대행수수료 이런 것들 이자 부분은 제외하고 상속자한테 혹은 가입자 수익자한테 고스란히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 이사 다니셔도 돼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같이 이자가 높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은 못하지만 그 비용도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실제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매매가 안 되는 시기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요 가입 금액이죠. 67년생들부터 됩니다. 55세. 그래서 대충 이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보면 내게 2억 2천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 방식 거의 이게 종신지급 방식 100살 기준으로 해서 다 주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액형, 초기증액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액형은 내가 만약에 50세라고 하면 앞으로 잔존이 50년이 남죠.
그럼 12개월 하면 한 700개월인가요? 700개월 딱 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받아가는 거고요. 여기 초기 증액형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연세가 많으셔. 한 80대 됐어. 근데 앞으로 살 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은 내가 많이 받고 싶은 거야. 일단은. 그리고 그 뒤로는 조금씩 받고 싶은 거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증액형 3년은 3년 동안 많이 받으시다가 그 뒤로는 정액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 증액형 5년, 7년, 10년 하면은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젊으신 분들, 생존 기간이 좀 남았다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초기 증액형 10년으로 가겠죠. 대충 이해가 되시나? 처음에 받을 때 금액을 많이 한 100만 원 받다가 3년 뒤부터는 내가 70만 원부터 받을 거야. 이렇게 하거나, 이게 초기 증액의 10년 같은 건 100만 원을 받다가 10년 동안은 그때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당장 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뒤로에는 정액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핵심입니다. 아주 좋은데 좀 매매도 할 수 있다. 내가 또 이사 갈 수도 있다. 일시적 2주택에 걸리신 분들은 하나를 팔고 하셔도 된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 가입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3억 원짜리가 있고 5억 원짜리가 있어요. 감정가는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은 KB 시세의 최고가와 최하한가를 제외하고 평균값으로 감정을 내십니다. 그냥 대충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운데 가격입니다. 최고가와 최하가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가, 매매사라고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는데 똑같이 3억, 5억 요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게 대출이 2억이 있다고 해요. 그럼 잔존가치가 3억이죠. 요거는 대출이 없는데 3억이죠. 그럼 받는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훨씬 큽니다. 요거는 담보가치에서 많이 제외하기 때문에 요게 한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요게 한 50만 원밖에 안 나오고 가입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요거는 한번 참조적으로 확인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 대출은 다 갚으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55세 이후로 하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뒤면은 가입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가입을 할 생각입니다. 계속 이사 다닐 수도 있고 내 재산 가치도 떨어지지도 않고 또 내가 무슨 병이 들면 월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매매하려고 하면 내가 일반 부동산에다 내놔가지고서 그리고 정산을 해서 내가 갖고 안 되면은 하다 안 팔리면은 공매를 요청하면 한국금융공사에서 공매를 해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